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문화이의 이번 시간에 19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입법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배경 및 목적입니다. 입법 배경, 현대사회에서 만남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도 생겼고 KTX도 생겼고 택시도 있고 승용차도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쉽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의 만남의 기회는 오히려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성인 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특히 국제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함이 필요한 요구되어지면서 건전한 결혼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입법 목적을 살펴볼까요? 입법 목적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며 그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다.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에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중개란 어떤 것이냐? 결혼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행위를 결혼중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중개업이라는 것은 수수료, 회비, 그 밖에 금품을 받기 때문에 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결혼중개업과 국제 결혼중개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국내 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국내 결혼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뭐라고 얘기한다? 국제 결혼중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란 결혼중개업에 신고를 하거나 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한 사람을 결혼중개업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래서 이 법에 결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어디다?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3년마다. 보통 실태조사는 3년마다 많이 하죠. 그래서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행 규칙을 살펴보라는 말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다음에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중개업의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죠.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및 중개사무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서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대부분의 시설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운영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중개업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자치시장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처리 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의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이 끝난 날은 언제예요? 30일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30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등록,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면 관련 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 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요. 관련 사항, 등록사항이나 등록 절차, 등록 중에 교부 등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입니다. 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본금의 요건 등 이게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자본금의 요건과 등록사항과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얼마?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 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중개업을 통해서 수수료나 회비, 그 밖에 금품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어때요? 국내 결혼중개업자인 경우는 서면 또는 뭐도 가능해요.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은 뭐만 인정이 돼요? 서면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이죠? 첫째, 수수료 및 회비 등에 관한 사항,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두 번째,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 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결혼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뭔가 잘못되었을 때 배상 책임을 어떠한 범위에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네 번째,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 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인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을 놓고 2인 이상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공입니다. 우리가 결혼중개업이라는 것은 신상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중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호의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중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국내 결혼중개업과 국제 결혼중개업을 다 아우르고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제외공간 공중법에 따라 공중 담당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경우는 그 외국의 관련 법에 따라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정보를 받아야 되느냐, 그죠? 혼인 경력. 혼인 경력이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혼인 경력과 건강 상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얘기하죠.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하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 그리고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상태라 그러면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서 검진기관으로부터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라야 되고요.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되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작성된다 그러면 내가 봐도 그죠, 까막눈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상정보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 국내는 상관이 없겠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록 보존입니다.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 보존해야 됩니다. 결혼중개계약서와 국제결혼에서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상대방의 언어 번역본 포함해서 관련 중빈 서류를 보관해야 되고요. 그 밖에 혼인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을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자나 상대방이 이 보관된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응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정한 방법의 모집, 알선 등의 금지입니다.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이건 나쁜 것이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당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입니다. 국내 결혼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에 외국 현지 형사 법령 및 행정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나라의 외국 현지 형사 법령, 행정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 법령 또는 행정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다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 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우리는 다양한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 송출하게 되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그죠? 더불어서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홍보 예상을 제작해서 방송법에 따르는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방송법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73조 사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에 이 범위에서 이 홍보 영상을 어떻게
채널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방송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영상?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과 국제결혼 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 예방에 관한 영상을 누가? 방송 사업자가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들 때에는 독자적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법에 준하는 공익광고 편성 비율에 편성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방송사업자가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과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입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는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결혼의 신고와 국제결혼의 등록번호를 각각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미성년자의 소개금지. 당연히 결혼은 성년 이상에서 우리가 결혼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도 비윤리적이죠. 그죠? 예,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1시간 후에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앉혀놓고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동시에도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도 이제는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서 기숙시키는 것도 뭐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죠. 결혼중개업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용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죠. 장부 등의 비치입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부와 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비치해야 한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의 업무 제휴입니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 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들과 업무를 제휴할 때에는 그랬으니 제휴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뭐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제휴를 하는 업체 등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과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준수하도록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업무 제휴 결격 사유와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자와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업무 제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업무 제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및 검사입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결혼 중개업자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를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준표, 그죠? 명표 같은 경우를, 이름표 같은 것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줘야 됩니다. 영업 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 정지에 관한 사항이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또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결혼 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나머지 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된다?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이때는 명할 수 있다고, 여기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무조건 폐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2호 또는 23호 또는 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면 1호나 2호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였거나 등록한 경우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폐쇄를 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등록은 제대로 하고 운영상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등록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바로 폐쇄를 명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다만 법인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입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직업소개소 사업, 근로자 파견 사업 또는 해외 이주 알선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겸업을 할 수가 없는데 겸업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해당 사항에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죠. 이게 몇 회 이상, 3회 이상 누적되면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 결혼인 경우는 국내 결혼 중개업인 경우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국제 결혼 중개업인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도 잘못이 될 수가 있고요.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도 문제가 되고,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장부처럼요. 신상 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상 정보 자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과장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국제 결혼 중개업자가 통역, 변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의 모집, 알선 행위나 부당한 군품 징수 행위를 한 경우, 외국 현지 형사 법령 또는 행정 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상당히 많죠. 24가지가 있으니까요.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앞에 뭐가 빠졌네요. 그죠?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료 제출이라든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왜냐하면 자본금이 사라졌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 만들 때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23, 1호와 조항목,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국제 결혼 중개업의 경우는 1호 또는 2호, 그 다음에 제23호와 2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1호와 2호 그리고 23호와 24호는 처음에 결혼 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것은 등록 자체가 거짓, 잘못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1호와 2호 그리고 23호와 24호는 그 자체가 뭐다라는 거예요? 지정을 결혼 중개업을 폐쇄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입니다. 국내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여 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혼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중개업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살펴봤는데요. 뒷부분의 일부 내용은 시간상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기 강의가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문화 이해라는 교과목을 수강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조금은 딱딱하지만 법도 대부분의 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과목을 통해서 다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차별과 편견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다문화 이해 과목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서 봐주십시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